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초서입니다. 141페이지. 자, 맨 밑에 이제 관리규약 등에서 관리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규약도 우리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소장님이 집행하는 업무 중에 하나니까요. 자, 관리규약이란 무엇이냐? 법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그래서 규약이라는 것은 서로 약속에 정한 그러니까 규칙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치규약인데 이걸 자치규범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단지 안에서 적용된 자치규범을 그러니까 관리규약이라는 겁니다. 네, 관리규약은 누가 정한다 했습니까? 입주자 등이 서로 약속을 저는 그러니까 문서화되어 있는 서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하였는데 입주자 등은 전문입니까? 비전문입니까? 비전문이겠죠. 관리계획을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그럼 관리계획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표준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 표준 모델을 법에서는 관리계획의 준칙이랍니다. 우리가 실무에 갔을 때는 표준 관리규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렇지만 법적 명칭은 관리계획 준칙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관리계획 준칙하고 이제 관리계획 차이점이 있어요. 단순하게 관리규약만 나면 그 단지 안에서만 적용되는 자치규범이고, 자, 준칙이 붙게 되면 관리계획의 표준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계획 준칙의 제정. 자, 이 지문이 총 8번이나 X가 돼서 나왔던 지문 중 하나입니다. 이건 주어가 이제 중요한 지문인데 그냥 이번엔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이제 참고사로 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어떤 특별자치도지사 이걸 줄여서 앞으로 이하 시도지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성에 관하여 준과가 된다. 자, 여기서 준과는 것은 사전적 표현으로 이제 표준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준과가 되는 관리계획의 준칙을 정한다. 그래서 관리계획 준칙은 이제 표준이 되는 건데 누가 정한다 표현했습니까? 이건 주어가 중요한데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래서 이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과 시장 군수청으로 바꿔서 수없이 정답이 나왔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질문 이제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기본 쓸 때 우리가 설명거니까. 그래서 관리계획 준칙이 나올 땐 항상 행정기관 누가 나오는 거다. 시도지사. 그러면 서울특별시도 관리계획 준칙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자, 특별시장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시도지사가 만들 때는 준칙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라 국토교통위 대통령으로 의임받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정하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령을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 일에 따른 각다른 관리계획 준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그래서 관리계획 준칙에는 총 30가지 내용이 그러니까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30가지 내용은 법령의 규정이 없는 사항. 법령이 규정이 없는 사항은 그 시도의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30가지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준칙에 포함 사항인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데, 근데 그 내용은 나중에 기본서 과정에서 별도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전체 내용을 아래야 그걸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포함 사항 안에는 자, 제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사항이 포함돼서는 아니 된다. 그럼 제3자 권리 침해 사항은 포함될 수 있다 없다. 그럼 결국은 입주자 등에 관련된 사항만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 해서 이 30가지 기준을 그 시도 여건은 하나하나 우리가 정했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도 그래서 관리계획 준칙이 있다. 그게 하나의 표준 모델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준칙을 표준해서 관리계획이 어떻게 만드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넘어서 양가로서 3번에 관리계획에서 이제 관리계획의 제정이 났습니다. 제정은 만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입주자 등은 위 이에 따른 관리계획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계획을 정한다. 자, 관리계획은 자치규범인데 누가 정한다 했습니까? 입주자 등. 자, 정한다는 것은 필요적 문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한데 준칙을 따라 정하는 거다. 참조하여 정하는 거다. 참조, 이게 이제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준칙은 따라 정하는 거라 참조사항이란 거예요. 자, 관리계획 준칙, 서울특별시 관리계획 준칙이 보니까 위탁계약에는 3년 정하고 있어. 준칙은 3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름 단지에서 자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정했답니다. 2년. 위탁계약 기간을 2년. 그럼 이 자체는 준칙을 따라서 정한 게 아니라 참조한 거죠. 그럼 이 자체는 유효할까 무효할까? 이건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관리계획 준칙에 위반하더라도 그 관리계획은 효력이 있다 없다. 준칙은 참조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칙은 따라 정하는 사항이다. 참조사항이다.
참전 하나의 모델이다만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재정과 개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의인 규정인데, 자, 입주자 등이 관리계약을 제정, 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떻게 제정하고 개정 거냐? 그건 대통령령에다 의무를 주겠다는 겁니다. 대통령령을 떠들어 보겠습니다. 제정부터 먼저 한번 따져보겠어요. 제정은 만든다는 얘기죠. 자, 제정안에 제한이 났어. 제한은 제한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한 시기. 자,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계약 제정안을 제한해야 한다. 그럼 최초 관리계약은 사업체가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제한할 때는 자, 무엇을 체결할 때 제한하겠다. 관리계약 체결 시 그때부터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관리계약 체결 시 제한한다는 것은 뭐냐? 입주 개시일부터 그때부터 제한이 가능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이해가 했대요. 사업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시절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계약 제정을 제한할 수가 있다. 원칙은 관리계약 체결 제한한다는 얘기는 입주 개시일부터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미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 세 가지를 임대계약 체결 시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가 어린이집, 두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 세 번째 공동 육아나한테야. 자,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어린이집을 자, 관리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보육기사들을 갖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은 자, 입주자 대표가 사업자 선정해서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야 돼. 그다음에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은 관리계약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입주할 때부터 이때는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입주 대표는 입주가 되고 과반 수집돼서 사업자가 관리할 것을 요구하야만 3개월에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입주할 때는 이때가 구성이 안 됐지만 자,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될까 안 할까요? 해야 되겠죠. 입주할 때도 어린이집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은 관리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선정 기준 어디 있는 거다? 자, 어린이집 여름 주택 단지가 3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이 필수로 우리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린이집 임차인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 선정 기준은 관리계약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입주 개시부터 자, 관리계약을 제한하면 그때는 임차인 선정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미리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몇 개월 전부터 3개월부터 제한해서 관리계약을 제정해서 그 임차인 선정기준에 따라 우리가 임차인 선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3개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중요하게 열 거예요. 근데 이는 무시하시고 자, 그러면 최초의 관리계약 제정안의 제한은 누가 하는 거다? 사업 주체가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에 따라 결정이 돼야 돼요. 자, 제정 방법이에요. 자, 이게 이제 빈출이죠. 우리 시험에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 규약은 사업체가 제한한 내용을 자, 누가 제한하겠다? 사업체가 제한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는 거라 그 시도에 있는 관리계약 준칙을 그대로 제한해 줍니다. 해주고 결정할 땐 그걸 참고해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제한하고 제한 내용을 해당 입주 예정자 가반수 서면도로 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그럼 서면도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관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 지문이 우리 심의 객관식의 단골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5가 되는 지문이야. 무조건 뭐가 된다? 5. 그래서 제한할 땐 누가 제한하고 사업체 결정은 입주 예정자 결제 때 과반수 서면도로 결정과 동시에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해하시고. 근데 이 제정 절차보단 개정 절차가 정답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제정된 관리계약을 개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뭐 헌법도 개정하는데 자, 이제 개정 방법인데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더 높습니다. 시험에서는 자, F번 보겠어요. 자, 관리계약의 개정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방법으로 한다. 자, 어느 하나에 해당 방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제한하고 자, 의결로 결정하는 것다 제한한다. 그래서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이렇게 바꿔보자 제한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결정하고 자,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자, 입주자 등도 직접 제한할 수 있다. 이따 바꿔보자 제한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 자, 과반수 찬성 얻게 되면 그때부터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지문에서 이제 정답이 되는 건 딱 정해 있어요. 자, 결정은
전체 입자 등 얼마의 잔석이다. 과반수. 그래서 위에 지문이나 밑에 지문 있고 이 과반수를 3분의 1이나 또는 이걸 3분의 1로 바꿔서 이제 출제가 된 유형은 나오죠. 그래서 과반수로 결정이 돼. 그럼 결정과 동시에 그때부터는 관리계획 그 단지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보니까 관리계획은 제정 방법과 개정 방법이 같다 다르다. 제안자가 달라지고 결정자가 달라진다. 그렇게 느낌만 받으세요. 그래서 제정 방법과 개정 방법이 같다 다르다. 자, 넘어와서 자, 뭐 나중에 이 절차는 별도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관리계획에 효력이 있어요. 효력. 여기서는 있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있다. 자, 관리 규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203호가 있어요. 203호. 자, 203호에 자, 갑이란 입주자가 있어요. 갑이 매매에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시킨 겁니다. 을에게. 자, 을은 갑으로부터 입주자 지위를 승계를 했죠. 승계했어. 근데 을이 이사 들어오면서 뭐라 하냐? 난 관리계약 제정할 때 서면 동의한 적도 없고 개정할 때 찬성한 적도 없어. 우리 단지 관리계약 안 지키겠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관리계획 효력은 승계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 등 지위 승계자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갖고 우리 신문학 복에서 간혹가다 이걸 없다 표현해서 이걸 X 던지게 됩니다. 효력이 있다는 거. 자, 내려서 보관 및 열람 방법이 나왔어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계약을 보관하여 자,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한다. 자, 관리계약은 하나의 문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보관하더라? 관리주체. 그럼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문서 보관 규정도 이제 중요 문제 중 하나인데, 자, 공조법상 모든 문서는요 작성 주체는 달라져도 모든 보관은 관리체가 보관하는 겁니다. 보관만은 누가 하는 거다? 관리체. 그럼 앞으로 공조법상 어떤 문서든 입주자 대표에서 보관한다 이런 규정을 하면 무조건 X가 됩니다. 그럼 입대의 회력도 있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 회력도 그럼 보관은 누가 할까? 관리체. 작성은 입주자 대표가 하는 거지만 보관은 관리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조법상 모든 문서는 누가 보관한다? 관리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신고 절차 같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자, 관리계획은 두 가지만 기억하자. 자, 관리계획의 표준 모델은 관리계약 준칙은 누가 정한다? 시도의사. 자, 그러면 입주자 등은 관리계획을 정할 때는 준칙을 참조해 정한다, 따라 정한다. 참조한다. 그 두 가지만 정하시고, 자, 관리계획도 그 단지 안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중에 판례는 다 법적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판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관리계획이고 이 관리계획이 제정되면 관리사명의 집행업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서 자, 공동주택 관리기구인데 단원별로 했을 때 출제분들과 가장 높은 단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기구 안에서 한 해에 관계법규와 관리심에서 총 12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물론 최근엔 뭐 9문제 정도 나오겠지만 많게는 12문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공동주택 관리기구라는 것은 관리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직은 크게 성격을 날 땐 의사결정기구하고 집행기구로 나눠집니다. 자, 의사결정기구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는 거고, 자, 집행기구 안에는 관리처와 관리사무소로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의사결정기구는 입주자 대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 관련 문제는 자, 해마다 5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엄청 나오는 문제 중 하나야. 왜? 입주자 대표가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안에서는 주로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관리처의 업무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법을 떠들으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구성할 건지 구성해가는 사항. 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의결하는 사항. 그다음에 각종 권리와 의무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출제분들과 가장 높은 게 입대의 구성이 되는 거야. 구성인데 특이한 게 엊그저께 저녁 때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이 많이 개정됐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저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개정되었고 지금 당장 설명 못합니다. 하고 개정된 사항은 우리 기본서 들어갈 때 설명할 거야. 근데 기본서가 다다음 주에 나오죠. 다음 때 기본서가 이미 다 완성이 돼서 아마 기본서 나오자마자 바로 수정표가 나올 거예요.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다 보면 기본서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출판에 걸렸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사항은 기본서 나와도 자 별도로 수정표 제시해서 그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심의가 그런 과목이에요.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정의가 났어요. 정의.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란 의결을 통해서 자 결정하는 의사 결정 기구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는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법상 필수 상설 기구다 표현합니다. 자,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가 필수 상설 기구라는 것은 구성할 수다, 구성해야 한다. 반드시 구성한다 뜻을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자,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시체를 인정받아. 자, 입주자 대표는 민법상 판례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럼 권리능력은 있다 없다. 없지만 사단의 실체는 인정을 받아서 자 소송상 당사자 능력도 갖고 부동산 취득력도 갖는 게 입주대표의 민법상 성격이 되고, 그러면 의사 결정교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입대의 법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보주의과 비교했을 때 입주자 대표는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입주자 대표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구성하기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이 구성이 우리 엊그저께 많이 개정이 됐어요. 이제 개정되지 않은 상으로 의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 내용이 싹 바뀌어가지고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바뀌어가지고 내용들이. 자, 구성 시간 왔습니다. 이건 저번주에 이미 설명했었어요. 입주자 등은 사업체로부터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입주자를 구성을 하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한다. 자, 최초 구성 시간 왔죠. 사업체가 관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몇 개는 구성한다. 3개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개월이 이게 중요한 숫자잖아요. 이걸 3개월을 대부분 6개월이나 또는 1개월이나 1년 바꿔서 이걸 X 치는 질문이 하나입니다. 3개월 이제 구성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는 이제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성에서 자 구성원이 나왔어요. 자, 누가 입주대표 구성이 될 거냐? 일단 자, 이 지문이 지금 우리 현재 자 유견 타석 출제가 된 지문 중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4번 X가 된 지문이야. 4번. 자, 보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는 4명이서로 구성하되, 그럼 일단 한 해 주택단지에 최소 인원수를 제한하겠답니다. 몇 명 이상이다. 뭐 아무리 작은 단지든 아무리 큰 단지든 최소한 4명 이상이 구성된다. 이게 최소 인원수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상을 표현했죠. 그럼 4명으로서 5명 할 거냐 6명 할 거냐, 그건 연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돼. 다만 최소 인원수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몇 명 이상? 4명 이상. 그러니까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이걸 앞으로 이하 동별 대표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누굴 의미하는 거다? 동별 대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본문에서 수없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나올 겁니다. 그땐 누굴 의미한다? 동별 대표자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주택관리법 본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나요. 누굴 의미한다? 동별 대표자. 자,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는 겁니다. 선출 때 끝 선거구는 무엇 정하더라?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선거구는 무엇 정하더라? 관리 규약. 그럼 만약에 여러분 단지 관리 규약 안에 선거구가 자 8개로 지정됐어요. 그럼 동별 대표자는 1선거구당 1명 선출한 거야. 그럼 규약에서 선거구가 9개로 지정됐으면 8개 지정됐으면 몇 명 선출한 거다? 8명 선출한다. 그게 정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이 자 출제된 주로 이제 사명을 3명으로 바꿔서 이걸 X 치거나 이 관리객을
다른 내용을 바꿔서 이걸 X 질문이 나와. 그래서 네 명 이상과 관리를 정한다 이건데 이번 과정은 기초 과정이니까 최소 인원수만 기하자. 몇 명 이상이다. 4명 이상. 자, 그러면 선거구 지정 방법을 법에서 예시를 해줍니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가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A란 주택단지가 있어요. A란 주택단지가 8개 동이에요. 8개 동. 자, 8개 동이에요. 근데 A단지 관리 규약에 보니까 자, 동별로 선거구가 다 지정이 돼 있어. 그럼 선거가 몇 개 나오는 겁니까? 8개. 자, A단지 관리 규약에 보니까 8개 동인데 동별로 선거구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 그럼 정원이 몇 명이 나와야 돼? 8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요즘 잘 구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도 하나의 주택단지니까 최소 인수가 몇 명이 되면 돼? 4명이 되죠? 그때는 이게 2개 동씩 묶어서 하나의 선거로 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무엇 정하면 된다? 관리 규약.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택단지에서 자, 동별자 정원이 안 나오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만큼. 그때 규약을 개정해서 선거구 조정 가능한 겁니다. 아, 선거구는 관리기 정한다 했잖아요. 자, 하나의 동씩 선거구 있다가 선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2개 동씩 묶어서 선거구 조정 가능한 겁니다. 다만 그때는 관리계약을 개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관리계약 개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획에 따라 선거구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자, 하나의 동이 있어. 근데 하나의 동인데 이 자체가 의무관리 대상이야.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한 개 동밖에 없어. 이걸 나 홀로 동이라고 표현하게 돼. 근데 이 자체가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그럼 여기도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돼야 되겠죠? 자, 몇 명? 4명 이상. 그럼 이가 계단형 아파트라는 얘기야. 자, A라인, B라인, C라인, D나 이렇게 구분돼 있어. 그럼 이렇게 통로별로도 하나의 선거로 지정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층별로 구애한다는 뭐냐? 하나의 동 자체가 하나의 단지 안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의무관리 대상인데 복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복도형 이렇게 층별로 구획돼 있죠. 그러면 이게 층별로도 선거구 지정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장님은 이제 부임을 받았어. 근데 어느 주택단지입니까? 동별 대표자가 아니라 층별 대표자다 이렇게 편한 단지도 있어. 자, 층별 대표자 편한 것은 그 단지의 선거구는 층별로 구획이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소장을 부임 받았는데 어느 단지에 가보니까 동별 대표자가 아니다 층별 대표자다 이렇게 편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단지는 선거가 층별로 구획이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정하면 된다? 관리 규약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에서는 출제가 되면 전단하고 후단이 난수치가 돼. 근데 후단은 무조건 5가 되고 전단에서 사란수치하고 관리계를 가지고 OX를 판단 문제. 그래서 출제 빈도는 아주 높은 집이 하는데 자, 포인트는 4명 이상만 일단 기억하세요. 몇 명 이상이다? 4명 이상. 넘어와서 자, 이제 순차적 구성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기본서 과정에서. 자, 대입번입니까? 동별대표제의 피선거권이 선거권이다. 그래서 피선거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거고 선거권은 투표권을 갖는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해만 잘 해주세요. 자,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질 마감일을 기준으로 이제 기준은 서류질 마감을 기준하는 겁니다.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저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자, 동별자를 선출할 때는 누구 중에 선출해라? 입주자 중. 자, 등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럼 동별대표자가 될 수는 이 피선거권은 사용자에게만 인정되지 아니 입주자에게만 인정되지 사용자에게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입주자 중에 선출할 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동별대표자의 피선거권은 누구만이 갖는 권리다? 입주자고 사용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입주자이기 때문에 공동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 존별성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사용자는 될 수가 없다. 자, 근데 선거는 입주자 등이 선거한다 했죠. 그럼 사용자는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거권은 인정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 있으면 뭐가 있는 거다? 예외가 있는 거지. 항상 공법은 예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원칙이라 했잖아요. 그럼 무엇이 있는 거다? 예외. 자, 이게 우리 작년 들고 작년 올해 법규 정답이 났죠. 다만 입주자인 동결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및 대통령령으로 저는 유권을 갖춘 사용자도 동결 대표자로 선출될 수가 있다. 원칙은 사용자는 동결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예가 있답니다. 어느 경우냐? 자, 동결 대표자 후보자 중에서 입주자가 없을 때 한해서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후보자가 없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A란 선거구 안에 입주자인 동결자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고 입주자 중에서 후보자가 없을 때 한해서만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법규에서는 이걸 처벌했어요. 어떠냐? 자, 입주자인 동결 대표자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에서도 사용자도 동결 대표자로 선출될 수가 있다. X죠. 있는 경우는 불가능한 거, 없는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올해 법규에서 이걸 쳤다니까요. 시험 지문에 어떻게 나왔느냐? 시험 지문에 객관식 지문에 입주자인 동결 대표자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에서도 사용자는 동결 대표자로 선출될 수가 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시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냥 대답하기 싫으면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 자, 일단 동결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요건인데 주로 요건에서 주로 정답을 많이 끄집어내요. 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 거냐? 첫 번째, A번이 가장 중요해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상 거주하고 있을 거. 자, 몇 개상 거주를 하면 동결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거다. 6개월이야. 최소한 6개월 거주가 되면 그 단지 여건을 잘 알아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거주를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라. 이제 가르고가 중요한 거야. 가르고. 자, 최초의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거나 위린의 단체들은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결 대표자를 선출한 경우는 제한다. 그럼 여긴 이따 무시하시고. 자, 그러면 최초 구성 시에는 자, 제한다는 것은 그때는 6개월 거주를 충족하지 않아도 동결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업체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관리에서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자, 입주가 되면 이때 관리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요구를 받게 되면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 줘야 돼요. 몇 개내 구성한다? 3개내 입대를 구성해야 돼. 구성. 근데 입주한 날부터 가만수 입주까지 만약에 1개란 기간밖에 경과 안 됐어요. 그럼 최초로 6개월을 충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최초로 구성할 때는 6개월 거주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는 6개월 거주권을 충족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최초 구성할 땐 6개월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해서만 6개월 거주권을 충족하지 않아도 동결 대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럼 2회 구성 시부터는 6개월 거주권을 충족하라는 얘기지. 2회부터는 6개월 거주권을 충족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느낌만 가지세요. 자, 우리 심에 얘가 종종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냐? 최초의 입주자 대표 외에 동결 대표자는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틀렸죠? 최초 구성은 6개월이 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최초 구성 시에 6개월 거주한 입주자만이 동결 대표자가 될 수 있다면 S가 되는 겁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법은 항상 이해가 사람 발목 잡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건 넘어갑니다. 요거 자, 사용자의 피선거권이다. 이건 좀 이해 좀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자, 아까 사용자도 선출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 선출될 수 있는 거냐? 자, 사용자는 위 디귿에 따라 2회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일단 몇 회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2회. 근데 2회 선출 공고에 제한이 있어요. 직전 선출 공고부터 2개월 이내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 그럼 직전부터 몇 개월에 선출 공고 들어라. 2개월. 그땐 2회로 이제 하는 거야. 그럼 2개월이 지나서 선출 공고 되면 그때 1회부터 다시 카운트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 일단 입주자 중에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대해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 공고부터 2개월 이내 선출 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자로 다 동별대표가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무슨 얘기냐? 일단 자, 동별자 선출할 땐 선출 공고하는 거예요. 자, 1회 때 선출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입주자 중에서 후보자가 안 나온 거야. 안 나왔어요. 그러면 2회에 선출 공고가 돼야 돼. 2회. 근데 몇 개월 안에서? 2개월 안에서 선출 공고가 돼야 돼. 근데 2회차에서도 자, 입주자 중에서 후보자가 안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선출 공고 돼야 돼. 몇 개월 안에서? 2개월 안에서 3회차 선출 공고가 돼야 돼. 자, 이때 한해서만 후보자가 없을 때만 사용자도 후보자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몇 회차부터? 3회차부터. 그러니까 일단 1회 선출 공고 했잖아요. 자, 입주자 중에서 후보자가 안 났습니다. 자, 2개월 안에서 2회 선출 공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입주자 중에서 후보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3회차 또 선출 공고해야 돼. 몇 개월이네? 다 2개월 안에서 이럴 동안 이 횟수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3회차에서 입주자인 후보자 없을 때 한해서만 사용자도 후보자 등록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일단 2회차까지는 입주자에서 후보자가 한 명도 안 났던 거야. 근데 3회 공고 들어갔어요. 근데 입주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나왔다는 얘기야. 그땐 누구 우선이다? 입주자 우선이고 사용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회차까지는 입주자 중에서 후보자가 한 명도 안 났어요. 근데 3회차 선출 공고 했는데 입주자와 사용자가 같이 나온 거야. 그땐 항상 누가 우선한다? 입주자고 사용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항상 입주자 중에서 후보자가 없을 때에 한해서만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해만 하세요. 아, 이런 질문 절대로 객관 시험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도 동별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어느 경우 안에서는 입주자 중에서 후보자가 없을 때 안에서만 사용자가 될 수 있다면 이해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서 자, 미인번에 이제 동별자 선출 방법이에요. 선출 방법. 자,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한 명씩 선출하되 해서 1선거구당 몇 명씩 선출하는 거다. 한 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 방법은 다음에 구분에 따른다. 자, 선출 방법은 다음에 구분에 따르는 건 뭐냐? 후보자 수에 따라 선출 방법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후보자가 2명 이상이고 하나의 선거관에 후보자가 2명 이상 나왔답니다. 근데 투표 진행합니다. 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일단 공동수의 투표수는요 1세대 1투표권입니다. 한 세대에 입주자 등이 3명이 살다도 투표권은 1세대 1투표권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얼마가 투표한다? 과반수 투표. 만약에 과반수가 투표가 안 되잖아. 투표가 안 났잖아. 근데 무효가 돼서 재선출 공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얼마 투표라? 과반수. 그러면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한 해 선거구 안에서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 그때도 투표 진행해야 돼요. 한 명 나도 투표한다 안 한다 해야 돼요. 자, 그때도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이때도 최소한 얼마 투표가 돼야 된다. 과반수. 그러면 투표자 과반 찬성을 얻어야 돼. 만약에 한 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무효가 돼요. 재선출고 가는 겁니다. 자, 투표가 이제 과반수 투표인데 과반 찬성을 못 얻었답니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돼서 재투표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건 뭐냐? 얼마가 투표에 참여할 거냐? 과반수.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얼마 투표다? 과반수. 이게 나중에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출 방법이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기본수 끄집어 낼 거니까. 자, 넘어와서 B번이죠. 자, 동별 대표자 자격의 결격 사유 및 자격의 상실 사유다. 자,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 사람은 동별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쇄한다. 이걸 동체의 결격사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고 이건 또 자격 상실이야. 현재 동별대표자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면 자격도 상실한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지문이 2010년도 7월 6일 날 신설된 내용이야. 2010년도 7월 6일 날 신설되고 2010년도부터 한 번도 안 뺏고 출제가 됐어요. 단독 문제로 동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을 찾는 문제가 2010년도부터 한 번도 안 뺏고 나왔어. 근데 24에 올해 딱 한 번 출제가 안 됐어. 왜 출제를 안 했을까요? 25회 때 출제하라고? 응? 해마다 나왔다가 올해 딱 한 번씩 했다니까요. 그럼 결국은 25회 때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이번까지 설마하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돌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에 알아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기본소수 시험이니까 동별자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기억하세요. 결격사유가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임원의 선출 들어갑니다. 이제 동별대표자로 구성이 됐어요. 근데 임원을 선출하러 갈 겁니다. 임원. 자, 의인 규정이 났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전부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된다. 그러면 임원은 회장과 감사와 이사로 구성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자, 두 번째가 작년도 우리 시험에 정답이 나왔던 질문이죠. 자, 위 기억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가 없다. 자, 사용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근데 사용자가 동별자가 됐습니다. 그 사용된 동별자는 회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회장은 될 수 있다 없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되는 겁니다. 회장은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입주자 대표 회장은요 막강 권한을 갖고 자산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어린이집은 입주 공유인 봉의설이에요. 임대차 계약의 계약에 당시도 회장이 되는 거야. 근데 사용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자, 단지 안에서 자, 재산권에 관한 모든 계약의 당사자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인 동별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사용자인 동별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만 예의 있답니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얻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소명 등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회장 후보자 중에서 자, 입주자인 동별자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사용자도 그때 한해서만 회장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만 선출 전에 사전에 서면 등을 받아야 돼. 선출에 입주자다, 입주자 등이다. 자, 입주자만 골라서 과반수 서면 등을 받았을 때만 사용된 동별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입주자 등이다, 입주자다. 자, 여기 회장은 재산권의 간성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한테만 동의를 받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사용자는 여기 동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회장은 재산권 행사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한테 미리 서면 동의 받으면 사용자 선출하는 얘기예요. 등이다, 입주자다. 입주자. 그래서 이거 던졌어요. 입주자인 동별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들을 얻은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다 등자를 붙였다니까 X가 돼. 그게 관리시험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걸 등자 붙여서 우리 시험에 X 던졌다니까요. 그래서 공부에서는 등자 한자가 붙고 안 붙고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만큼 까다로운 게 공법이에요. 한자체로 엉뚱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크게 안개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재산권의 간상은 입주자만이 동의한다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산권의 간상은 누구만이 동의하는 거다. 입주자, 사용자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임원의 구성원 수가 나옵니다. 임원. 자, 위 기억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다음에 임원된다. 어떤 임원이냐?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임원돼야 돼. 자, 근데 앞으로 키워드 뭐냐? 감사는 몇 명 이상? 이사는 이게 이제 개정된 거예요. 예전에는 감사가 1명 이상이고 이사가 2명 이상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감사가 2명 늘었고 이사가 1명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등장할 때 이 숫자를 바꿔서 그러니까 출제하는 경우야. 그러면 임원도 최소한 몇 명 이상이 돼야 돼. 4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지. 네, 세부적인 내용은 귀하고지만 최소한 임원도 4명. 그럼 여름 단전에
동별자 4명이 딱 선출됐어. 그럼 4명이 다 임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넘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선출방문대 얘가 엊그저께 싹 개정됐어요. 싹. 자, 그동안은 임원을 선출할 땐 회장과 감사와 이사의 선출방법이 달랐어요. 다르고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의 선출방법이 달랐어. 근데 앞으로 세대수 강시 선출방법이 다 통합이 되어 버렸어. 자, 그동안은 임원을 선출할 때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의 공동체에서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엊그제 개정돼서 선출이 가정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며칠입니까? 20일이죠. 자, 오늘까지는 이 규정이 적용돼. 책 있는 내용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21일 내일부터는 개정된 사항이 반영이 돼. 자, 오늘 20일이잖아요. 20일까지는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선출해야 돼. 내 21일 내일부터는요. 개정된 사로 선출돼 있단 말이야.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은 대통령령 시행령이 있는 거거든. 대부분 시행령은요. 공포와 동시에 바로 적용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요. 특이하게 미리 공포를 해줬어. 여기 20일 날 선출하는 점 미리 준비하라고. 대부분 시행령은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공포와 동시에 적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는 미리 공포를 해준 거야. 그러면 경과기준을 둔 거예요. 20일부터 적용하겠다. 우리는 미리 준비하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저 기본소득 같은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선거는 직접 선거가 있고 간접 선거가 있죠. 자, 직접 선거를 직선한다 표현한 거고 간접 선거를 간선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번에 선출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직선제가 있고 간선제가 있습니다. 직선제가 있고 간선제. 이렇게 편하고 있어요. 법에서도 이렇게 편하고 있고 판례에서 다 이렇게 편합니다. 자, 이번에 선출 때는 직선제가 있고 간선제가 있다. 자, 직선제란 건 뭐냐? 자,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걸 우리가 직선이랍니다.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직선. 간선은 뭐냐? 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찬성으로 선출한 걸 우리가 간선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입대의 구성들이 직접 선정을 간선제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앞으로 이제 본문에서 표현할 때 임원을 선출할 땐 직선도 있고 간선 제도가 있어요.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한 것을 직선. 자, 입대의 구성들이 선출한 걸 간선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올해부터 바뀐 게 뭐냐? 그동안은 500상은 회장 감사는 직선 원칙에 이가 간선했어요. 500세대 이상에서 회장과 감사 선출 원칙은 직선 원칙에 이가 간선했어요. 500세대 미만에선 회장과 감사의 선출 원칙이 간선 원칙에 직선 이해가 됐어. 그럼 이사는 세대수 감시 다 간선으로 갔다는 얘기야. 그냥 끄덕끄덕 해요. 자, 근데 이게 밖에서 세대수 관계없이 앞으로 회장과 감사의 모든 선출은 다 직선이야. 그리고 얘가 간선을 받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세부적인 디테일링이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는 무조건 간선을 갔단 말이야. 다음 이제 500세대면서 얘도 귀하게 규정이 있으면 회장과 감사를 간선할 수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책에 있는 내용처럼 20일 날부터 적용된 여기에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이원 선출 방법에는 직선과 간선이 있다만 기억하세요. 직선과 간선. 자, 넘어갑니다. 자, 통비죄의 임기 등이 하는데 일단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통비죄의 임기는 2년을 하되, 자, 일단 원칙적으로 1회 임기는 몇 년을 한다. 2년. 물론 예도 있긴 있어요. 2년 하고. 자, 임기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임기횟수 제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단임제가 있고 연임제가 있고 중임제가 있는 겁니다. 임기 횟수 제한이 있잖아요.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가 있어. 자, 단임제는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죠. 딱 한 번밖에 못 난 게 단임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연임제라는 것은 횟수 제한 없이 연속해서 계속할 수 있는 것을 연임제라 하는 거야. 연임제는 횟수 제한이 있다 없다 없이 연속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연임제라 하는 겁니다. 자, 중임제는 미국 대통령 제도죠. 자, 연속이 되든 띄엄띄엄이든 딱 두 번밖에 없는 게 중임제도야. 중임은 연속이 되든 띄엄띄엄이든 딱 두 번밖에 없는 걸 중임제도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 수할 때 모든 인겟은 연임이야. 근데 중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중임이 어디냐? 동별제 인계수에서만 중임이 딱 한 번 나와요. 중임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연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법에서는. 자, 보니까 자, 동별표제는 한 번만 중임할 수가 있다. 그럼 인계수자는 무엇을 적용한다? 중임. 그럼 그 선거관에서 딱 두 번밖에 못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따라 막 다들 막 기운이 쭉 빠져 있어요. 벌써 지쳤어요? 뭐 지금부터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중임. 그래서 이거 중임은 이제 시험에선 단임이나 연임 받고 주자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보면 임기 횟수에는 무지개 나와. 근데 대부분 공법에서는 연임이 들어간단 말이야. 단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심에서는. 근데 연임대 중임만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동별제 인계수 제한은 중임제로만 이해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해임 방법 이것도 내용이 엊그저께 바뀌었다면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해임 절차도 내용 싹 바뀌었어요. 얘도. 자, 이제 11번입니다. 동그라미. 자, 동별제 등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나와요. 자,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럼 여러분 주택단지 안에서도 선거관리가 구성이 됩니다. 누가 구성하겠다? 입주자 등, 즉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성의 의무자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선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 등이 선거관리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야. 구성할 때 단지별로 구성원수가 있어야 돼요. 자, 구성원수 어떻게 되냐? 자, 디귿 보니까 디귿에 보니까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에 구분에 따른 의원을 구성한다. 그럼 입주자 등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죠. 그럼 사용자도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입주자 등 중에서 선거관리를 구성한다 했잖아요. 등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러면 사용자도 선거관리위원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구분에 따른 뭐냐? 세대수에 따라 구성원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500세대 이상인 공동체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자, 500세대 미만의 공동체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자, 보세요. 이상이든 미만이든 최대수 9명은 동일하죠. 최소수가 5명과 3명을 구분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주관식의 유명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주관식이 빈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사례형 문제 딱 한 번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자, 세대수에서 이상과 미만 안 줬어 하고 딱 500세대를 줬어. 500세대 주고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수가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인지를 묻는 문제가 주관식 갔었어. 자, 그럼 500세대면 이상에 포함됩니까? 미만에 포함돼? 이상에 포함되죠. 정답은 5와 9가 돼야. 근데 시험장 가니까 긴장되는 거야. 500세대가 이상이냐 미만인지 착각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의외로 여기다 3과 9를 써갖고 틀린 분이 계셨어. 근데 그 당시 절대평가야. 이 한 문제도 떨어져서 또 재수한 분이 계셨어. 지금 대구에 소장하고 계세요. 이 한 문제로 이 시험장 가면 긴장도 때문에 이상과 미만이 무지개 헷갈려요.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죠? 아무리 담이 큰 분도 시험장 가면 쫄게 돼 있어요. 그 한 문제 때문에 내가 1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상은 이쁘니까 얘랑 같이 하는 거고 미만은 미우니까 얘를 떼놓고 하는 거야. 이상은 이쁘잖아. 그러니까 앞에 숫자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미만은 미우니까 앞에 숫자 떼놓고 가는 게 미만이에요. 헷갈리면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넘어갑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구성관계. 근데 구성관계는 뭐 개략 설명인데 나중에 설명하면요. 구성관계만 2시간 이상 분량이 나와요.
나중에 디테일 할 거니까 다만 이건 기억하자.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가 구성이 되는 거고 하나의 주택단에서 4명으로 구성한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임원의 구성하기는 회장과 감사와 이사로 구성되고 선출망은 직선과 간선이 있다만 기억하세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성에 대해서 의사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의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이 의결 정족수가 있어납니다. 그 유명한 의결 정족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그러나 그 의결할 땐 구성원 얼마 찬성이 된다. 과반수 찬성. 이게 중요한 얘기야. 얼마 찬성이다. 이때는 얼마가 출석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개정수 없어요. 개정수는 없고 무조건 의견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자 9명이 청원이야. 9명. 9명 5명이 출석했습니다. 5명이 가봐신 3명 찬성 의견 못하는 겁니다. 개정수는 없어요. 무조건 5명의 찬성 얻어야 돼. 그럼 4명만 출석했어요. 전원 찬성 의견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끄집어내요. 입주자 대표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 찬수로 의결한다. X입니다. 출석 구성 과반수라 전체 구성 과반수예요. 중요 지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앞으로 자 공법 자 관리시무 아니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입주대표 의결을 판단 지문 수없이 나올 거야. 근데 구성원 과반수를 어떤 데서 갖고 있는 거야. 다만 과반수지만 입대에서 3분 이상 찬성 결정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 계약간이 끝난 주택가입자의 수의계약 결정에서만 딱 한 번 3분의야. 나머지는 의결은 과반수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계약간이 끝난 주택가입자의 수의계약 최종 결정은 입대의 구성원 3상 찬성이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 3분이고 남은 과반수야. 그래서 계약하고 예하고 비교 문제가 많이 취재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3번의 의결상이 나옵니다. 의결상. 입주자 대표의 의결상은 다음과 같아서 총 기억부터 했고 18가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그 18가지는 구성원 얼마 찬스로 의결한다. 과반수. 근데 이 18가지 의결상은 엄청 중요한 문제야. 왜냐? 의결하는 데까지는 입대의 업무지만 의결이 끝나면 관리 취하와 소정의 집행 업무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의결상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 몰라야 한다? 알아야 된가? 저 중요한 거지만 전체 내용을 알아야 내용 파악할 수 있는가? 기본서 같은 때 참여할 겁니다. 기본서. 그래서 총 18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18가지 안 가는 거라 여기도 정답이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 키워드. 걔들만 나중에 정하면 정답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다 공용 부분만 나. 공용 부분. 그럼 이 공부를 전유 바꿔서 주로 이제 X가 튀어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쭉 넘어가고 의결 제안하고 자 회의 소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의 소집.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수집한다. 그럼 소집권은 회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맘대로 수집하는 거라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집해라. 그래서 관리규약을 떠들어보면 소집일 며칠에 소집 공고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야. 그 공고하고 수집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해가 있답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내에 입주자 대표를 수집하며 이건 임시해야. 원칙은 규약에 따라 수집하는 거지만 다음에 해당할 땐 회장은 무조건 법령에 따라 며칠에 수집해라. 14일. 자, 그러면 회장이 회의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계약으로 정한 이사가 그 회의를 수집하고 회장의 직무에 된다. 자, 소집권 누가 지고 있지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집 못한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때 회장의 직무대행은 이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가 수집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자, 어느 경우 14일에 수집할 거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상이 청구한 때. 자, 입대 구성원들도 청구할 수 있다. 얼마 상이? 3분의 1. 그럼 3분의 1을 그걸 4분의 1을 받고 취재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유창한 때. 자, 입주자 등도 유창할 수 있다. 얼마 이상이? 10분의 1. 자, 등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요? 자, 그럼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용자도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요청권이 있다. 5. 등자 붙으니까 사용자도 수집 요청권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작년도 신설이 됐어요. 세 번째가. 자, 세 번째 보니까 자,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자, 보세요. 니린번은 입주자 등이라 했지.
드렸잖아요. 근데 자 티켓은 누구만이 수입한다 했어? 입주자. 근데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가로를 보니까 의3의 가정 즉 의결 사항 중 입대 의결 사항 중 장기 승객의 수입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장기 승객의 수입과 조정의 사항을 수집 요청할 땐 누구만이 요청할 수 있는 거다? 입주자만이 요청하지 사용자 요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왜냐면 이 장기 승객이라는 것은 주유소를 교체나 보호사에서 수입한 계획이에요. 얘는 재산 가치를 높여준 내용이란 얘기야. 재산 가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자 요청권이 없다는 얘기지.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날 겁니다. 자, 장기 승객의 수입 또는 조정에 관하여 자 전체 입자 등 10분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은 해당 해부터 14일에 회를 수입해야 한다. X죠. 장기 승객 수입과 조정할 땐 입주자가 나지 입주자 등록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장기승에 관해서는 다 입주자만이 권한 있지 사용자는 절대 권한 없습니다. 여긴 자본적 지출이니까. 재산 가치를 높이는 건 입주자만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들이 셀 땐 며칠 수입한다. 14. 이 14를 또 30일도 하고 또 주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절차다. 근데 이 점은 상관없어요. 다만 소지권은 입주자, 자, 회장이 갖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회장. 다음 이제 회의록이 납니다. 회의록.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것도 강행 규정이에요. 자, 입주자 대표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해요. 그럼 회의록은 누가 작성한 거다? 입주자 대표가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하여 관리 측에 보관하게 하고 관리 측은 입주자 등이 회의록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는 관리계약으로 점에 따라 이행한다. 이건 얘는 이렇게 한다고 얘만 뜹니다. 자, 보니까 회의록은 작성 주체와 보관 주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죠. 작성은 누가 하고 입대의 보관은 관리체에서 모든 문서 보관은 관리체가 하는 겁니다. 작성 주체는 달라져도 그래서 얘가 시험지에 뜨는 겁니다. 어떠냐? 입주자 대표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입대서 보안까지 한다 요구하면 X.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이 규정 위반은 500만 이하 과태료예요. 자, 특이한 게 다음에 이제 기본서에서 임차인 대표 회의도 배울 거예요. 임대주택에는 임차인 대표가 구성되거든. 근데 임차인 대표 회의록은요. 임차인 대표에서 작성과 보관을 다 합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록은 작성과 보관을 다 임차인 대표에서 다 합니다. 그렇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록은 작성과 보관체 이완화돼 있습니다. 작성은 누가 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 보관은 관리체 이완했다만 이해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관리체입니다. 이것부터는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